안녕하세요. 책 읽는 어른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각해 볼 것을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떤 마부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몸의 경고를 느끼고 있습니까? 이번 소개드리는 책, 이제 몸을 챙깁니다를 통해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만나며 보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2장 순간순간 따뜻한 쥐를 몸에 기울이기 일부를 읽고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 잘 느끼지 못합니다. 퇴화되어 버린 꼬리뼈처럼 우리는 신체 내부 감각을 잃은 채 몸과 함께 살아가지 못합니다. 몸이 삶에서 유리되면 우리는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몸과 멀어지면 감각이나 감정 등을 느낄 수 없고 머리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몸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챙김, 즉 바디 풀리스입니다. 몸챙김은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식탁에 있으면 음식을 먹는 것에 마음이 가 있고, 몸이 걷고 있을 때에는 걷는 것에 마음이 가 있고, 몸이 책상 앞에서 일할 때에는 그 일 속에 머무를 때 그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깨끗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몸챙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간순간 따뜻한 주의를 몸에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주의가 아니라 따뜻한 주의라고 한 것은 몸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삶의 동반자로 대한다는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몸을 챙기는 것은 마음을 챙기는 것이고 삶을 챙기는 것이 됩니다. 심리치료사이자 요가 지도자인 스티븐 코프는 자신의 저서 요가 그리고 진정한 자기를 찾기 위한 탐구에서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과의 본능적인 연결이 다시 이루어지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을 열심히 사랑할 줄 아는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 자기 몸을 돌보는 진정성 수준이 달라지면 건강 상태와 식생활, 몸의 에너지, 시간 관리 방식에 대한 관심도 달라지고 재설정된다. 자신을 더욱 잘 돌보게 만드는 이 변화는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자신을 돌볼 때 찾아오는 즉각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몸의 소리를 잘 들은 사람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몸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세요. 목이 뻣뻣해. 활기가 없어. 어지러워. 다리가 저려. 피로해. 몸이 쑤셔. 오른쪽 어깨가 뭉쳐.
졸려, 배고파, 목말라, 소화가 안 돼, 손이 떨려, 발목이 아파, 가슴이 답답해, 목이 칼칼해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작 우리는 몸의 소리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꾸 무시하고 모른 체하고 혹은 엉뚱하게 알아듣습니다. 마치 아이의 칭얼거림을 듣고 모른 척하거나 무엇이 불편한지 물어보거나 살펴보지도 않고 젖병을 물리는 부모와 같습니다. 때로는 몸의 소리와 반대로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좀이 쑤신다고 하는데 계속 누워있고 배가 부른다고 하는데도 계속 먹습니다. 결국 우리가 몸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신체의 내부 감각을 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숨을 느끼는 것은 신체 자각의 기본 훈련입니다. 호흡이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고 몸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잘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흐름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나 이동 중에도 할 수 있고 밥을 먹다가도 할 수 있고 회의 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누워서 해도 됩니다. 길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이 깊어질수록 횡격막과 복근, 늑간근의 움직임이 커집니다. 복식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느껴보면 몸이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호흡의 깊이와 몸의 긴장은 반비례합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조바심이 줄어들고 좀 더 느긋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몸도 불필요하게 많은 힘을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긴장을 주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과 이완의 리듬이 끊어져 버린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일도, 사랑도, 공부도, 노는 것도 모든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힘을 빼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이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몸은 긴장과 이완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생각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에 긴장이 많은 이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생각이나 기준, 그리고 과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편안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을 돌아보세요. 당신에게 가장 편안했던 장면을 찾아보세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그곳에 있다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편안한 느낌이 생생해질 때 뭔가 약속의 몸짓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몸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몸아, 내 마음이 힘들 때 지금 이 편안한 느낌이 저절로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 몸에게 친절을 베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에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몸을 존중하고 삶의 동반자로 여긴다는 것은 몸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몸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인사말을 하거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어때? 안녕 정도로 말을 붙이면 됩니다. 누군가 우리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가져줄 때 기쁜 것처럼 몸도 그렇습니다. 몸을 도구로 여기지 않고 몸 자체에 관심을 가져주면 몸도 이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몸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어. 오래 앉아 있으니 좀 답답해. 움직였으면 좋겠어. 컨디션 좋아. 어제 푹 자서 그런가 봐. 이렇게 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체적 상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잘 느낄수록 우리는 원하는 바를 더 잘 결정하고 더 잘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소리를 잘 듣고 몸의 욕구에 대해 기꺼이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몸을 존중하고 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요. 몸을 사랑하는 것은 몸을 존중하고 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친절을 능동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는 가장 먼저 몸을 향해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 따뜻한 관심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시작입니다. 따뜻한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마치 친구의 병문안을 가서 손을 잡고 위로하는 것처럼 불편한 내 몸에 손을 얹고 몸을 건강해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만약 당신이 위염 증세로 인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위장이 편안하기를. 내가 내 위장을 잘 돌볼 수 있기를. 지금 당신의 몸에서 고통을 느끼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친절의 문구를 말해봅시다. 이때 다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왜 몸을 돌보지 않았어? 라는 질책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잘 돌볼 수 있기를 이라는 격려입니다. 진정한 치유란 자신의 몸을 수단화하고 억압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고 아낄 때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치유란 자신의 몸을 수단화하고 억압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고 아낄 때 일어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번 장을 읽고 나누고 싶은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일상에서 몸을 느끼고 있습니까? 가령 배고픔을 느끼나요? 어깨가 결리는 것을 느끼나요? 걷고 있을 때 몸을 느끼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숨을 쉬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긴장과 불안이 높아질 때
호흡을 통해 편안해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했던 순간의 장면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여러분은 자신의 몸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위의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고 노트에도 적어보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책의 내용을 우리의 일상에 작은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